2006년 포근한 어느 봄날, 충칭시 위중구 파출소장 예형규가 전화를 받습니다. 10분 안에 3개 클럽으로 와. 약 15분 후 예 소장이 헐레벌떡 3개 클럽 VIP 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소장은 5분 늦었다는 이유로 잔뜩 핀잔을 듣고 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한 명씩 돌아가며 벌주를 마시죠. 룸 안에는 충칭시 범죄 조직 간부들과 술집 접대부들이 있었습니다. 룸 안에 경찰과 범죄 조직원들, 접대부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그런데 대체 누구길래 파출소장을 전화 한 통으로 이룬 곳까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충칭의 그림자 보스라 불리는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 원창이었습니다. 그는 165cm의 키에 다소 뚱뚱한 체격으로 네모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벨트를 무척 좋아해 언론 기사를 보면 루이비통 벨트를 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원창은 두 얼굴을 가진 자였습니다. 앞에서는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경찰인 양 행동하면서 뒤로는 검은 범죄 조직의 배후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였죠. 여자 관계도 무척 복잡했는데요. 그는 젊은 여성들을 자기 별장으로 불러 잠자리를 갖곤 했는데 세욕에 눈이 먼 원창은 경찰학교 여학생들에게도 마술을 뻗치는 등 젊은 여자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과 연문설이 있었는데 그중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져 한때 중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원창과 잠자리 한 20여 명의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나기도 했죠. 특히 중칭 출신 배우 인타오와의 스캔들은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원창이 인타오의 뒤를 봐주는 대신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인타오는 한순간에 공안국 간부의 내연녀로 전락해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파 배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인타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며칠 뒤 기자는 컴퓨터가 해킹당해 자기 뜻과 상관없이 기사가 잘못 나간 거라며 느닷없이 기사를 삭제하죠. 하지만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국인은 여전히 그녀를 원창의 내연녀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원창을 둘러싸고 많은 스캔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속 여성만큼은 확실하게 밝혀진 원창의 내연녀입니다. 원창은 자기는 결혼해 아이까지 있으면서 이 여성과 10년 넘게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내연녀의 결혼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여성은 충칭시 공안국 수사대장 청광민입니다. 스촨의 유명한 경찰 가문 출신으로 28년간 경찰에 몸담았으며 충칭시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수사대장을 맡은 인물이죠. 청광민은 7,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체포해 감옥에 보낸 경력이 있습니다. 청광민이 잡아넣은 범죄자 대부분은 금지 약물에 유통하거나 혹은 중독된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경찰 내에서는 청광민이 최초의 여성 고위 간부가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원창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죠. 청광민은 원창과 연인 사이임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충칭시 인민정부가 청광민을 조기 해임하면서 그녀는 모든 직책에서 내려오게 되죠. 원창은 충칭시에서 뭐든 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원창, 그는 어떤 자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원창, 1955년 12월 출생. 8연 증가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5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말의 종합 상점, 그러니까 지금의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원창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군 입대를 결심하죠. 그러나 키가 작아 서류 심사에서 그만 탈락하고 맙니다. 1977년 원창은 지역에 있는 루조우 공안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 8연에 있는 공안국에 배치돼 경찰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죠. 원창은 고향 친구 주샤야라는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죠.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 아들 원자 하오가 태어납니다. 원창은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경찰 동료들은 원창을 독종이라 불렀죠.
그는 열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범죄자를 잡아 넣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원창은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목숨 걸고 이룬 성과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동료들은 원창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기보단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죠. 1983년 중앙정부에서 범죄 조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원창은 파련 수사팀을 이끌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조직을 와해시킵니다.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자 당시 당위원회 서기였던 장문빈의 인정을 받게 되죠. 원창은 당위원회 서기 장문빈의 후광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합니다. 1984년 1월 원창은 파련 공안국 부국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뛰어난 정보력과 인맥 관리 능력으로 경찰 내부에서 능력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갓 30의 나이에 당위원회 부서기로 승진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원창은 정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탄광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원창은 직접 탄광으로 들어가 구조지휘를 합니다. 원창의 이런 행동은 당위원회 간부들을 놀라게 했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감동시켰죠. 1988년 원창에 있는 파련에서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에 불이 나 추락합니다. 이 사건으로 탑승객과 승무원 108명 전원이 사망하죠. 사고 소식을 들은 원창은 바로 구조팀을 꾸려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엄청난 기름 냄새와 뿌연 연기, 그리고 처참히 부서진 비행기. 원창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구석구석 뛰어다녔죠. 그는 당위원회 부석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접 팀원들과 현장을 뛰며 구조수색 작전을 벌입니다. 원창의 헌신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느끼죠. 1992년 37살이 된 원창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이 됩니다. 시골 마을 파련에서 드디어 대도시 충칭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충칭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창은 당시 여러 중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공안부로부터 여러 차례 1등 공로상을 받았다고 하죠. 1997년 충칭시가 베이징, 상하이, 텐진 다음으로 직할시로 승격됩니다. 덕분에 원창은 단숨에 직할시 간부가 되죠. 3년 후 2000년 원창의 이름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1년 공공의적 1호로 불리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 등장합니다. 우두머리는 장주인 일당은 총 18명이었죠. 그들은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윈난성 등지를 돌아다니며 약탈, 강도, 살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나 털던 좀도둑들이었는데 1995년부터 총기를 사용하면서 범죄 행각이 갈수록 대담해지더니 경찰을 포함해 자기들 일에 방해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등 살인까지 저지르죠. 장진 일당은 1991년부터 약 10년간 28건의 살인과 22건의 강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원창은 수년간 중국 서남부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장진 일당을 잡기 위해 그들의 뒤를 쫓았고 드디어 우두머리 장진의 행방을 알게 되죠. 원창은 장진이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충칭시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장경찰을 이끌고 장진이 내연녀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미리 가 장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2000년 9월 19일 저녁 인적이 드문 골목. 장진의 내연녀가 캐리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장진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진의 내연녀가 장진에게 캐리어를 건네는 순간 경찰이 급습해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원창은 상부에 장진의 체포 소식을 알리고 당시 원창이 한 마리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상관이 원창에게 장진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묻자 그가 답하죠. 제 발밑에요. 경찰에 체포된 장진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형 집행 전 그가 원창을 보고 말하죠. 당신도 결국 나 같은 신세가 될 거야. 원창은 장진의 말에 비웃으며 조롱하죠. 이때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장진의 말대로 원창의 말로 역시 비참할 거라는 걸 말이죠. 2003년 당시 충칭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유독 많은 범죄 조직이 활개치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충칭시로 몰려왔죠. 힘없고 가난한 그들은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습니다. 특히 보업이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의 돈을 빼앗아 갔는데 노점상에서 호텔까지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돈을 뜯어갔다고 하죠. 충칭시 경찰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 조직원들과 결탁해 자신들 입속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들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원창입니다. 원창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이자 당위원회 부서기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 책임자와 당 직책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당 조직의 힘이 기관의 행정 책임자보다 더 높다고 하죠. 원창은 양쪽 권력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국장이나 당 서기보다 힘이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는 충칭 지역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면서 지역 실세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인맥 또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장진 일당을 검거하면서 실무에서도 인정받아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금지 약물 도박장 단속 등 업무 결정권 역시 부국장인 원창에게 모두 집중돼 있었습니다. 행정 실무 쪽 책임자인 동시에 모든 인사와 기율을 관리하는 당 정치 라인의 2인자였죠. 한마디로 충칭이라는 중국 거대 도시의 경찰을 사실상 장악했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명예와 돈 모든 걸 가졌죠. 원창은 범죄 조직의 수사와 대상 등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거나 특정 인물을 봐주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등 범죄 조직을 보호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챙겼죠. 원창은 부하 경찰 및 간부 상당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채우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조직의 우두머리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신 돈과 여자를 제공받았습니다. 실세가 이렇게 대놓고 범법을 저지르니 조직원들 역시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경찰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도시의 치안은 엉망이 되었죠. 원장은 충칭 조직의 최고 보스 왕핑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왕핑의 딸 생일날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부하 직원 몇 명과 생일잔치에 나타납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왕핑의 딸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었다고 하죠. 왕핑이 거느리고 있는 조직이 주로 하는 일은 카지노 운영과 고리대금업입니다. 충칭에서의 왕핑은 카지노의 제왕이라 불리죠. 1996년 12월 왕핑은 충칭의 또 다른 조직의 보스 왕윤왕과 크게 한판 붙습니다. 두 조직은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까지 벌이는데요.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두 조직의 보스 왕핑과 왕인안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창의 전화 한 통에 이들은 풀려나죠. 1999년 가을 왕인안이 충칭 시내 카지노를 엽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카지노를 차릴 수 있었던 건 왕인안의 뒤를 봐주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충칭시 공안국 치안대장 리홍이죠. 충칭 경찰이라면 누구나 다 원창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리홍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원창의 핵심 라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리홍이 왕인안의 뒤를 봐주는 것처럼 경찰 간부들은 서로 다른 조직을 맡아 관리했죠. 2000년 경찰이 왕인안의 카지노를 급습합니다. 갑작스러운 급습에 왕인안의 부하들은 총을 쏘며 강하게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치안대장 리홍이 파견되죠. 말은 조사였지만 사실상 뒷수습이었습니다. 리홍은 경찰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고 경찰 죽음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희생양으로 왕인안의 조직원 한 명을 골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2001년 2000년 중국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367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63% 증가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탕작전에 나섭니다. 왕핑은 A급 범죄자로 분류됩니다. 특별수사팀이 왕핑 일로 공안국 부국장 원창을 찾아오자 원창은 왕핑은 비밀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가 비밀리에 키우고 있는 특수요원이라고 둘러대죠. 덕분에 왕핑은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 팀의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피합니다. 이렇게 원창이 보호해준 범죄 조직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충칭에서 카지노의 여왕으로 불렸던 여성 두목 시에차이핑 역시 원창의 보호를 받았죠. 시에차이핑은 원창의 친척입니다. 그녀는 원창의 보호 아래 16명의 남성을 애인으로 두고 불법 도박장을 80여 개 운영하면서 충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 우두머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죠. 2005년 11월 불법 금지 약물 유통, 불법 도박장 운영 등으로 시에차이핑이 체포됩니다. 이에 원창이 다시 한번 나서죠.
5개월 후 별일 아니라는 듯 CHI핑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일이 승승장구하던 원창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일로 원창과 CHI핑의 관계가 알려지고 충칭은 경찰이 범죄 조직을 관리한다는 소문이 사실임이 드러나죠. 2007년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서기로 부임합니다. 보시라이가 충칭에 오기 전 충칭경찰은 사실상 원창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라이는 넘버 2인 원창이 넘버 1인 자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충칭에서 자기가 힘을 쓰려면 원창을 비롯한 오래된 경찰 기득권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2008년 6월 보시라이는 둥베이 지역에서 경찰 간부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던 왕리진을 충칭시 공안국 국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리진은 보시라이의 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죠. 2008년 7월 원창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에서 사법부 국장으로 자천됩니다. 2009년 보시라이는 도시정화를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고 오른팔 왕리진을 이용해 대대적인 범죄 조직 소탕전에 들어갑니다. 당시 왕리진이 해체시킨 조직만 104개였고 조직 보스 67명을 포함해 9,512명이 체포돼 구속되죠. 충칭시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범죄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때 왕리진은 유능한 수사관으로 주목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경찰의 경찰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왕리진이 훨훨 나는 동안 사법국으로 자천된 원창은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조용히 지냅니다.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당시 원창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리진의 주도하에 원창에 대한 수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7일 원창은 전국 사법국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갑니다. 곧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고 왕리진이 공항에서 원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원창이 체포됩니다. 9월 26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원창의 집과 별장을 수색합니다. 그의 집은 럭셔리의 끝판왕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약 2m 높이의 상아로 만든 병풍이 보입니다. 거실은 고가의 골동품 매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도자기, 공룡알 화석, 수억원 상당의 수정 등 이급 문화재 불상 10개 등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 밖에도 경찰은 양어장 바닥에서 금고를 하나 발견하는데 금고 안에는 현금 2천만 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원창은 이곳 별장에서 고위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는데 공안국 부국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을 꾀어내 포즈 노릇을 하고 있었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충칭시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업소 량덴의 실제 주인이 원창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량덴에서는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인력시장에서 거짓말로 여성들을 데려오는가 하면 교도소 수감 중인 여성 죄수를 가명을 미끼로 접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별장의 은밀한 곳에서 얇은 일지 같은 게 발견되는데요. 이 일지에는 약 20명의 여자 연예인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창은 연예인들의 과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뒤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지죠.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원창은 범죄 조직을 보호해주고 돈을 받아 챙겼으며 승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자그마치 1211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처음에 나온 옛 파출소장 역시 승진을 대가로 약 50만 위안을 건넨 것으로 밝혀지죠. 이뿐만 아니라 하루는 길을 가던 여대생을 붙잡고 몹쓸 짓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원장은 12만 위안의 합의금을 주고 이 일을 무마해 버리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혐의에 강간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2010년 4월 14일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에선 원창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창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원창은 즉시 항소하지만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원창은 월드컵 경기를 즐겨봤는데 그는 누가 우승했는지 영원히 알지 못했죠. 2010년 7월 7일 새벽 5시 교도관이 원창을 깨웁니다.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명령을 받고 원창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형장에 도착하고 10분 후 원창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막을 내립니다. 원창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만 이런 게 아니라며 그가 윗선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자 제지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원창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짜 더 큰 부패 라인은 손도 대지 못하고 원창선에서 서둘러 마무리했다며 그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